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명래라고 합니다. 저는 좀 늦게 이 역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뭐 여러분과 크게 차이 나진 않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연구한 바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부정은 지난 7월인가 8월인가 충남대 한자문화연구소에서 이재숙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시에 관한 거는 시문에 관한 거는 좀 이제 뒤로 미루고 영부정 창건과 이 시를 이 영부정에서 400년 동안 영부정을 주제로 지었지만 대단한 특색이 있습니다. 그 특색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거의 영부정 창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다 보면 뭐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영부정 창건, 그리고 세 번째 영부정의 시경과 각색, 영부정의 시문화 특징, 그리고 영부정 풍류 400년 이렇게 나눠봤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영부정의 창건,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습니다. 그것과 영부정 시문화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가 34장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거 뭐 다 보여드릴 수 없고 한 반 정도 슬라이드는 진행될 것 같습니다. 충청수영의 연역인데 이건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여기서 좀 특징적인 거, 1447년에 지금 현재의 위치로 소송리로 이전이 됐습니다. 저 충청수영은. 그런데 이 충청수영 지금 이 성이 쌓인, 지금 현재 성터만 남았는데 이 성터는 1509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축성이. 이건 뭐 여기 전부 보령에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뭐 익숙한 광경입니다. 이거 항공 사진이지만 여러분들 눈에는 전부 익숙한 풍경으로 지금 와닿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옛날 지도예요. 이건 1760년대 여지도서에 나오는 충청수영도고, 이거는 1872년도 지도에 나오는 충청수영인데, 오늘 주제는 이 영부정을 주제로 하는 겁니다. 자, 영부정 주변도가 이 지도에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충청수영이 중심에 있고 오서산, 쌍호도, 한산사, 어청도, 의연도까지 이 범위가 이렇습니다. 이 영부정의 범위는, 이게 이제 영부정의 시경의 범위라고 합니다. 이제 시적으로 다루는 범위. 자, 지금 현재는 이 섹터가 충청수영성이 형성이 돼 있는데, 옛날에는 영부정이 처음 섰을 때는 이 영부정이란 정자는 있었지만 사실상 이 성이 쌓기 전이기 때문에 이 선소, 지금 현재 이제 오천 시내가 될 거예요. 이쪽이 주력적인 이제 수군 선소였어요. 수군 그러니까 기지죠. 자, 이 한산사가 건너편에 있고, 이 한산사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 한산사가 시에서는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위쪽에 영부정이 설치되어 있고, 이제 나중에 충청 수영성이 이 영부정 쪽을 전부 편입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의 이런 이제 이 위치가 되는 겁니다. 이 지도, 이게 성이거든요. 이렇게 형성된 것은 그러니까 처음에 이
조선의 수군은 선소 위주였고 성 위주가 아니었어요. 성이 나중에 쌓여진 거죠. 자, 이것을 이제 여기 영보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읍치원 박은이라는 시인을 전부 이해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박은은 영원한 영보정의 주인이다. 이 사람으로 인해서 영보정이 전국의 유명한 정자가 되고 충청 수용성이 전국의 유명한 수군성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된 동기가 이 읍치원 박은이 영우정자라는 시를 멋지게 지었기 때문에 이 영보정이 전국의 명승지가 되고 보령의 랜드마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진행하면서 이 얘기가 좀 부과될 것입니다. 이 박은은 대단한 천재였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무튼 15세 때 예문관 대제학 신용계의 사위가 됩니다. 아주 점 찍었던 거죠. 너무 천재니까. 그리고 역시나 18세에 과거에 급제해요. 그리고서 바로 임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천재죠, 이 사람은. 그런데 이게 20세 때 파직됩니다. 그리고 이제 25세쯤 돼가지고 25세인데 자녀가 3남 2녀예요. 아이들이 25세인데.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누가 그랬죠? 김춘택이가 그랬을 거예요. 그에게 나이를 40세만 준다면, 더 준다면 소동파보다 나았을 것이다. 그러나 하여튼 그 25세 때 파직이 되고 아이들은 많이 딸렸는데 가난에 시달리면서 이 오천 영보정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있었느냐? 수사가 신용계라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장인이죠. 그 장인을 찾아와서 이 영우정자라는 시를 멋지게 줍니다. 그 이제 스토리는 또 뒤에 나오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서 이 왔던 해 1503년 이듬해인 1504년 나이 26살에 갑자사화, 그때 연산군 시절에 갑자사화에 연루돼 가지고 사형당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26세까지 살았는데 그 시가 참 무궁무진하거든요. 나이가 60 넘은 사람도 그렇게 질 수가 없어요. 이 시의 깊이가. 그래서 이제 뒤에들 이렇게 평가를 하지요. 김창엽. 문에는 마땅히 모군이 대가이며 시에서는 당연히 읍치원이 으뜸이다. 읍치원은 박은의 호입니다. 그 채평류는 박은시 이후에는 시가 없다며 시를 짓지 않고 기문을 지었다. 이것도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어요. 뭐냐면 이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를 짓는데 영보정에 와서 짓고는 싶어요. 그러나 내 시가 박은과 비교가 되면 요새 말로 쫄려서 아예 짓지를 않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이 앞으로 나옵니다. 박윤원, 영보정의 진명목을 드러낸 박은이 영원한 영보정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400년간 주인 노릇을 합니다. 문학적으로. 이 정조대왕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조선 최고의 시인은 박은이다. 김춘택은 시인은 읍치원이 최고다. 그에게 나이를 더 빌려준다면 동파보다 나았을 것이다. 그리고 칠연 장편에 능한 이가 별로 없는데 취연만이 홀로 능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이제 보령이나 책자에는 전부 영보정 창건은 이량이 지었다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일양이 지었다는 근거는 뭐냐면 이의무가 지은 영보정기 여기에 의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뭐 이 기사는 다 알기 때문에 말씀을 생략하고요. 자, 그런데 제가 그 규장각에서 이제 발견한 책이 하나가 이 아술록이라는 책인데, 이 뭐 1745년경에 지어진 건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영보정은 본래 예종조의 상국 강순의 원정이었다. 강순은 남이 옥사에 연루되어 사형당했고, 영보정은 몰수되어 수군 절도용에 귀속하게 되었다. 근데 이 맹유는 실학자 성호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논문 2편을 이렇게 낸 게 있습니다. 뒤에 이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왜 이 얘기는 계속 전개되지 않았을까? 이것은 제가 생각한 건데, 이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죽은 거에 대해서 거론하기 싫거든요. 지금도 뭐 어떤 그전 같으면 간첩으로 몰려 죽은 사람과 얘기하기 싫거든요. 그거 아무리 그 전에 잘했다 하더라도. 조선시대 뭐 더했죠. 그래서 강수는 1468년에 하여튼 남이 옥사에 남이 장군 옥사에 연루돼 가지고 사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박은도 이상하게 이게 이제 중계 이제 엮는 사람은 유자광이에요. 그런데 박은도 유자광의 타켓이 되었어요. 이게 뭐 한 3, 40년 후인데도 이게 박은도 유자광이한테 미움을 받았대요. 어쨌건. 그래서 갑자사화에 이제 죽게 되는데, 이제 이 박은의 영우지형자 시와 이의무의 그 영보정기를 고찰하게 되면 그 뭐 내용이 뭐냐면 그 전에도 정자가 있었다라고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의무가 이건 연대에 조금 있으면 다음에 이제 정확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정도로 제시를 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실망을 하신 분들이 한평 이씨 분들이었어요. 그 분 중에서 이 분들은 이제 자기 선조인 이량이 지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확신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수긍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저번에 제가 유교문화진흥원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거기서 학술 발표하는데 종손분들하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자료도 많이 주시고 이랬었는데, 어쨌건 이 분위기를 조금 이따가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뭐냐?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영보정이라는 이 현판만큼은 영보정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현판을 붙인 것은 일양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영보정은 저번부터 영보정이었다. 강순이 졌을 때부터. 왜 그러냐면 그 이름 없는 정자가 있질 않아요. 이름 없는. 그래서 이제 저도 지난 2014년도에 그 영보정 책에도 그렇게 낸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그 한평의 시대를 몰랐어요. 그러나 강순 장군은, 강순이 아니라 이량 장군은 용기가 있는 분이다. 그런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새로 중창을 해서 영보정을 짓고, 그리고서 영보정이라는 현판을 그대로 달았다는 것은 대단히 용기 있는 행위다, 이런 이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명심보감을 그래요. 저는 이거를 많이 인용하는데, 여기 있어요. 천불생 무록지인 지불장 무명지초.
그 옛날 분들 그랬잖아요. 사람 아무리 많이 낳아도 지 먹을 것은 지가 타고 난다. 그 사람 그렇게 인명을 존중하는 데서 나온 거겠지만 하여튼 사람은 노검지 하늘이 인간을 낳지 않는다. 그리고 또 지불장 무명지초, 땅은 이름 없는 풀을 기르지를 않는다. 풀조차도 이름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정자를 졌으면서 이름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후에는 대단히 그 정자가 이제 뭐 어디 동네마다 서고 많아졌지만 그때만 해도 유력자가 아니면 정자를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정자가 있었다. 아니, 이름이 있었다. 그리고 그런데 왜 박은은 시를 지면서 제목을 영우정자라고 했을까? 그건 이제 조금 이따가 더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때가 또 그래요. 그 뭐냐면 신용계도 중앙정부에 있는 사람인데 연산군 북정하에 유자광이 바로 하기 때문에 피신 겸 충청수사로 왔던 것이고, 또 하나 그 영부정기를 지은 이 의무도 중앙정부에 있다가 홍주 목사로 잠시 피신 온 거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자기 온정신이 아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순이 역적으로 죽였기 때문에 누구도 거론하기가 싫은 거죠. 자, 그렇고요. 자, 이것은 제가 영부정시 문화 400년 모식도라고 해서 이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영부정은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보면 1468년도에 강순이 지었고 영우정자 시는 1503년도에 박은이 지었어요. 그리고 1504년이면 이미 얼마입니까? 30년, 40년이 흘렀잖아요. 목조 건물은 40년이 되면 그대로 관리를 했다 하더라도 다시 손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중창, 중건 뭐 이런 용어를 쓰지요. 이제 그러면서 이 의무가 영부정기를 짓게 됩니다. 요 짓게 되는 분위기도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서 1574년쯤 가가지고 다시 수사 이혼이 다시 중수를 해요. 그러고서 1641년도에 수사 민진익이 다시 한번 짓고 중수를 하고, 그리고서 이제 1681년도에 수사 민성이 다시 짓는데 그 뒤에 이제 한번 중수를 했을 것 같은데 이제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서는 1804년도에 수사 김수기가 중수를 했고, 다음에 1823년에 윤상중이 또 보수를 했고, 1835년에는 수보 고치고, 근데 1876년에는 소실 불이 났었나 봐요. 그리고서 1885년도에 이제 다시 중건을 했대요. 수사 이정필이라는 분이. 그리고서 1901년도에는 이제 완전히 회철이 됩니다. 이런 이제 과정을 거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주목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이제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영부정에 이렇게 엮였다,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제가 이런 이제 다이어그램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중심은 영부정의 주인이기 때문에 박은입니다. 박은은
이제 우선 선생님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최부가 선생님이었고 김종직 계열이에요. 그래서 연산군에 더 미움을 받았어요. 최부는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에서도 무슨 강좌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표해록 중국 제주도에서 완도로 오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지금 절강성 쪽으로 표류돼 가서 표류가 돼가지고 중국을 한 바퀴 돌아서 이제 귀국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최부가 서울 그 중부 학당에 한번 근무한 적이 있어요. 찾아보니까 언제 이게 최부가 박은희 스승이었다라고 나오는데 어디서 만났는가? 그게 이제 정확한 기록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한번 크로스 체크해 보니까 이 최부가 중부 학당에서 교수로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차피 그때 이 박은도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공부를 하면서 그 최부를 만났겠다 그리 생각합니다. 어쨌건 최부는 중국을 이제 유일하게 그 대륙을 저기 남쪽에서부터 횡단해서 요동반도로 해서 귀국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말이 무진장 많죠. 근데 이 박은은 어린 박은은 얼마나 그 궁금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물어봤겠죠. 중국에 대한 정서가 지식이 최부를 통해서 엄청나게 축적이 돼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박은은 이쪽에서 시에서도 제시하는 그 문구를 분석해 보면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용계는 충청 수사로 있어서 박은이 여기 방문을 하게 된 거고요. 다음에 이 강순이 1468년도에 이 사람은 그때가 78인가요? 이시의 나를 평정한 군인 세력이 전부 내려와 저기 서울에 와서 이 강수는 우의정이 되고 영의정, 좌의정 전부 군인 출신들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유자국인이 엄청 싫어하죠. 이럴 때 그 예종이 등극을 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 전부 실각하게 되고 이런 남이 옥사가 꾸며지게 되죠. 아무튼 강수는 죽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재산이 전부 수영에 귀속되는데 이것이 그냥 그대로 정자로서 존립하기가 어렵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의무의 그 영부정 기에도 이제 정확히 얘기를 않고 좀 얼버무린 말이 있어요. 거기서 그 양청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양청은 이제 정자로서의 구실보다는 조금 이제 다른 목적으로 이제 변형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쨌건 그래서 1504년도에 이일영이 이제 중건을 합니다. 하고 이거는 1504년도에 중건을 하는데 이 관찰사 허집이 1505년도에 이 영부정에 와서 잔치를 열어요. 이때 이의무를 홍주 목사니까 가까우니까 이제 인근에 있는 수령들 전부 초청을 했겠죠. 여기 이의무도 이렇게 해서 이제 초청해서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직 작년에 지었는데 아직 뭐 영부정 그러니까 어떤 기문이 없다. 그러니까 글 잘하는 홍주 목사인 이의무한테 청하죠. 영부정기를 한번 지어보시오. 그래가지고 생각지도 않게 영부정기를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확한 거는 좀 빼고 두리뭉실하게 이제 지은 것 같습니다. 어쨌건 그런데 여기에 이행과 이의무와 박은과는 대단한 또 내면적인 그 뭐라 얘기할 수 없는 그 스토리가 있어요. 뭐냐, 이행은 박은과 가장 친한 친구. 그래서 박은이
사형당할 때 아마 이랬나 봐요. 얼마나 미우면 박은과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냐, 그것을 찾아내가지고 그놈들도 100대씩을 장을 때려라. 그래서 이행은 그때 당시에 울산인가 울춘가 어디 유배 생활을 했는데 친구 때문에 장형 100대를 맞습니다. 이런 아픔을 겪은 게 이의무가 이행의 아버지예요. 이행의 아버지라고, 이 사람이. 얼마나 또 안타까웠겠어요. 아들이 박은이 죽는 것도 안타까웠는데 박은 때문에 또 아들이 100대의 장형까지 맞고. 그러나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죠. 이행이 이제 중종반정이 일어나가지고 바로 그 석방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박은의 시문을 전부 수집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이 박은의 유고집을 발행을 합니다. 친구, 대단한 친구죠. 그때 당시에 그 책을 발행한다는 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일이었거든요. 그 목판 떠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친구였고, 그리고서 애들이 3남 2년대 5명인데 이거, 그리고 박은의 부인은 또 애를 많이 낳아서 그런지 죽었어요. 애들만 있는 거죠. 이것도 아마 이행이 전부 빌렸을 것 같아요. 나중에 아들이 장성해가지고 이 박은의 큰딸을 며느리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의무의 손주 며느리가 되죠. 박은의 딸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얽히고 설킨 이런 이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영보정을 꾸미는 데 있어서. 근데 이런 것이 이제 공식화되기는 힘든 거였죠. 그래서 그 이제 아술록이라는 것을 이제 저 글씨 좀 보세요. 여기는 좀 그래도 제대로 썼는데, 이게 이제 저기 여행을 하면서 썼기 때문에 아주 뭐 난해한 글자가 대단히 많아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영보정 보는 예종조, 상국, 강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하여튼 이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령에는 명승지가 2군데가 있는데 한 곳은 청라동이요, 다른 한 곳은 영보정이다. 그래서 청라동은 영보정의 명성에 비해 8에서 9의 정도밖에 아무튼 여기서는 청라를 굉장히 칭찬을 하고 있어요. 저기 보령에서 청라동과 영보정이 제일 명승지다. 여기에 이제 지금 이 부분입니다. 영보정은 본래 예종 때의 상국이었던, 이제 우의정, 뭐 좌의정, 상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강순의 원정, 이게 개인 정자예요. 이었으나 강순이 유자광의 모함으로 남이장군 옥사에 연루되어 사형당한 후 수군절도형에 귀속되었다. 강순은 나이가 78세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우의정이 되면서도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자기 사유지이기 때문에 지금 영보정짜리가 내가 지금 그 정자 짓는 붐이 일어났는데 나도 거기다 정자를 짓고 이제 은퇴를 하면 거기 가서 아주 우유상종, 유유낙낙하고 지낼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바로 이 남이 옥사에 걸려들어가지고 영보정 보지를 못하고 죽죠. 사형당하죠. 자, 이 정자에 대해서는 다 잘 아시겠지만, 이 같은 영보정이라는 정자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얼마 안 되는, 몇째 안 되는 정자로 이제 등극을 합니다. 근데 이 정자 건축은 보통 이제 제가 저기 건축 전공이에요. 그래서 이 정자 또 학교에서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거. 근데 이게 이제 정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깊이 또 따지고 들면 뭐 여러 가지 복잡해요. 그 조선의 그 우선 성리학자들은
이 장수라는 말을 쓰는데, 장수는 독서와 견문 등의 수양 활동이며 유식은 자연의 이치와 원리의 인식에 필요한 활동으로 이해를 했대요. 이 박원구는 풍류의 기능을 갖춘 개인 정자는 규모가 작고 장소에 크게 의미를 두면서 혼자서 학문 도야를 통해서 정신 수련을 하기 위한 장소다. 뜻이 맞는 이들과 학문을 겨루며 시를 읽고 즐기기도 하는 장소로서 선경에서 자연에 흡수된 선인이 되고자 하는 형이상학적 생활 철학을 실현하는 공간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 거죠. 그 김동욱이라는, 김동욱은 서울대 교수인데, 여기서 장수는 학문을 통한 수양을 의미하며 유식을 즐기며 휴식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다시 장수할 수 있는 에너지를 보충한다. 즉 장수와 유식은 궁극적으로 선비들의 인격 완성을 위한 과정이고, 정자는 장수와 유식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건축 공간이다. 뭐 이리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고려나 조선 초에는 대부분이 관역 누각이었어요. 성이나 읍성 내에 이런 관역 누각이었는데, 이 조선 초에 들어서 고관이나 상류층들이 계속 자기 영지에 이 정자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15세기 후반쯤 되면 중소지주계층에서도 이거 지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1454년 세종지리지에 전국에 60개소였던 것이 1530년도 신증에 보면 553개소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비약적으로 이제 늘어나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이제 유명 누정들은 전국의 랜드마크 구실을 합니다. 그 이제 유명 정자는, 그러니까 보령의 랜드마크는 우선 어디죠? 영부정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그래서 밀양은 어디죠? 밀양 가보셨잖아요. 우리나라 3대 누정을 어디에요? 촉성루, 영남루, 부병루 그래요. 그런데 문학인들한테는 영보정이 더, 제가 볼 때 더 각광을 받았던 데 같아요. 자, 그러면 영보정이 어떻게 이 명승지가 됐느냐? 지금 우리들 개념하고 이제 틀린 것이 뭐냐면, 옛날에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명문이 명승지를 만든다. 명문장이 명승지를 만든다. 이게 이제 중국의 실화입니다. 여러분들 뭐 중국 여행 많이 하시니까 가보셨을 거예요. 난정. 이 왕이지가 난정기라는 걸 썼기 때문에 유명한 거예요. 실제 가보면 대나무 숲속에 조그만 정자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나 중국 그 넓은 천지에서 아주 깜빡 죽습니다. 거기 적벽. 뭐 적벽은 우리나라에서 적벽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적벽가도 그 양자강 가에 돌 바위 암벽이라고 할까? 그거에 불과해요. 그러나 소동파가 적벽불을 지었기 때문에 유명한 거예요. 또 하나 한산사. 이 한산사 이 소주에 있는데 장계라는 시인이 풍교야박이라는 시를 지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도 사람이 그렇게 들끓고 유명한 겁니다. 이 시 4줄짜리 시인데 그래요. 이 풍교야박 시로 한해서 이거 가보면 도심지에 있는 절에 불과하거든요. 어떻게 아주 아름답고 깊은 산 속에 있는 절도 아니고, 그래서 이 문학 작품이 명승지를 만든다. 그래서
이 경승, 실질적인 자연 경관의 요소는 덜하더라도 명시 한수로 경승지가 된다. 그래서 영보정의 승경화는 박은의 영후 정자로 인해서 여기가 명승지가 된 겁니다.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풍교야박 시예요. 이게 이 시입니다. 한번 이렇게 눈을 보세요. 크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이 48세 나이에, 늦은 나이에 과거를 보고 떨어져서 집으로 가는 길에 어디 여관에 가서 편히 자야 되는데 돈도 없고, 그래서 흔들리는 배에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박이거든요. 그 풍교라는 이게 풍교인데 이 다리 밑에서 그냥 배에서 자는 거예요. 그런데 한산사 종소리가 들리니 신세가 참 안 좋죠. 이게 그렇게 유명해져 가지고. 근데 이게 중국의 시는 이게 곧 노래가 되기 때문에 운율이 있어서 실제로 그런 건 모르지만 그냥 제가 이렇게 저렇게 보다 보니까 그 근거는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나 이태백이가 시를 하나 읊었다. 그러면 거의 한 달 내에 중국 천지에 다 이 시가 유행을 한다고 그래요. 어째 그러냐? 이게 우리가 책을 읽듯 읽어가지고는 이게 되질 않습니다. 그게 전달이 안 되는데, 중국은 음성, 곧 노래이기 때문에 전부 7원절구든 5원절구든 딱 정형시기 때문에 그 박자대로 그대로 노래가 됩니다. 그래서 노래로 전달을 하니까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금방 노래로 인식을 해가지고 전달이 되기 때문에 중국 천지가 한 달 내에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미디어 시대에 그 히트작들이 금방 퍼지잖아요. 근데 그거 못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도 중국은. 자, 이건 이제 제가 가봤기 때문에 이렇게 찍은 거예요. 이 사진 여기다 넣었는데, 이 중국이 일단 이제 유명인들의 인물상을 보면 멋져요. 그냥 사실적으로 짓고, 이게 장계거든요. 이 인물상을 이렇게 조각을 했더라고요. 이 다리는 원래 다리가 아닌데 아예 한산사 옆에다가 하나 만들었고, 이 한산사의 탑인데 여기에 있는 분들이 제가 같이 여행 갔던 분들이에요. 근데 여기는 가보면 한산사의 종이 얼마나 여러 개인지 몰라요. 이게 전부 종이고, 그리고서 같은 이 시를 다른 필적으로다가 그냥 전부 이 절 벽마다 이 시구를 전부 이렇게 명필로 적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 하나가, 명문 하나가 도시를, 여기는 이 시로 인해서 사람이 엄청나게 오잖아요. 일본 애들은 일본 여학생들은 평생에 학교 졸업하기 전에 꼭 가봐야 된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유명 문인이 뭔가 하나 딱 찍어서 좋은 글을 내면 인류 관광지가 됩니다. 근데 이제 다시 박은으로 돌아가서, 박은은 그 시의 내면에 이 충청수용 이 지역을 중국의 소주로 언뜻 표현한 게 많이 있어요. 그냥 직역을 하면 그냥 여기식대로 들어가지만, 우선 이 조선 땅, 이 그냥 그 유교에 그냥 찌들은 조선 땅에서 얼마나 젊은이들이 떠나고 싶었겠어요. 답답하죠. 조선은 외국에 갈 수가 없는 나라였어요. 이렇게 아까
최부처럼 표류를 해서 가든지 아니면 그거는 이제 불시착이고 중국 사신단에 끼어가지고 겨우 북경까지 갔다 오는 것 뿐입니다. 전혀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참 답답하죠. 그래서 이 시의 땅은 푸드덕 날개치며 날아오는 새와 같고 누각은 한들한들 메인배 없는 배와 같아라. 이 시가 이제 그 사수제에 있는데 이게 아주 유명한 명문이 되는데 이걸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날개치며 날아오르는 새와 같고 영부정을 즉시 떠날 수 있는 이륙태세가 돼 있는 거예요. 날라서 간다. 또 누각은 한들한들 메인대 없는 배와 같으라. 또한 출항태세가 돼 있는 거예요. 가고 싶은 거죠. 어딘가로. 그러면 더 이게 또 이런 묘사가 있어요. 남쪽 사람들은 배 타는 걸 말 타듯 하고, 이거 뭐 예전에 그러잖아요. 남선북마. 이제 남쪽에는 배를 많이 타고 북쪽은 말을 탄다. 이게 이 태국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이것이 중국 소주를 그린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충청수영을 수저우로. 그래서 하다 보니까 중국 이 소자를 따가지고 이 오천 수영은 충청수영은 이제 소성이라고 아예 부르게 되고 절도영은 소영이라고. 이게 여기 우리 어딥니까? 공주 가명은 금영이라고 그러죠. 여기는 소영. 저기 전주 가명은 완영. 이게 다 이제 두 자루다가 호칭을 하는데 여기는 소영이었어요. 그 전부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소영. 근데 여러분들 이 비석 이건 많이 보셨잖아요. 저기 영부정 앞에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예, 이게 뭐야? 소송 하나, 둘, 셋, 넷, 10개인가? 소송 10경이라 해가지고 아주 글자를 돌에다가 파놓은 건데 여기에 제가 이제 유심히 본 게 있어요. 그 뭐냐면은 고소 이 10경인데 이 10경 중에 오연 우죽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거기 이 비석에는 어떻게 써 있느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에 외연도의 빗살 같은 대나무 숲 이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쓴 오자가 불화변에다가 오나라 오자를 플러스한 합자예요. 근데 이 글자는 사실상 없는 글자거든요. 이게 오천 사람들이 만든 글자예요. 그럼 이게 왜 이런 글자를 만들었을까? 이랬을 때 저는 이 소주가 옛날에 오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이 오천 영보정에 시를 쓰는 시경의 범위를 외연도, 어청도를 넘어서 중국 소주까지 연장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뜻이 그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자, 시간이 굉장히 짧네요. 그래서 여기는 가고요. 근데 이 또한 여행객들이 좋은 점이 이 영보정에 있었던 거는 이 한산사라는 또 절을 하나 꾸며놓은 거죠. 그래서 이 한산사가 풍교야박을 연상하는 이제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문학인들한테는 아주 머리가 탁 트이는 모티브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소주를 벤치마킹하게 되는 이제 그런 형상이 되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뭐 고소대라고 뭐 이름 짓는 데도 있고, 앞에 있는 그 강은 이름도 소성강이라고 짓고,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연상돼가지고, 연관돼가지고 지금 이제 동네 이름까지도 소성리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건 여기는 영보정에는 그 유람객이 왔을 때도 숙박시설이 좋았던 것 같아요. 빙어각이라는 데도 있고 매죽당도 있고 한산사라는 데가 전부 유숙을 할 수 있는 데거든요. 그저 이게 영보정인데 이게 이 빙어각입니다. 빙어각. 근데 이게 지금 아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턱까지는 만들어 놨으니까. 자, 이제 뭐 짧게 하고요. 영보정 그 시 문화의 이제 특징만 시간 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영보정 재영시를 전부 이제 지금까지 수집한 게 231인을 의 시를 수집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은 232인이고 시 수수로다가는 한 400수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 16세기에는 43인, 17세기에 70인, 18세기에 85인, 19세기에 33인 이래서 231인을 우선 선정을 해서 그 시선집을 이제 내려고 그럽니다. 여기에 이게 있네요. 그 옛날에 선비들이 뭐 다 아시겠지만 그냥 앉아서 무조건 책만 보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선비는 만 권의 책을 읽고 만리를 여행해야 된다. 아마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이 시를 남긴 분들만 지금 제가 수집한 게 231이지 사실상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적겠습니까? 헤아릴 수가 없겠죠. 근데 이게 옛날 여행을 하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어디서 많이 말씀드리는데 그 황윤석이라는 분이 이재낭고라고 이 책 지신 건 아시잖아요. 이분은 옛날 양반들이 전부 그 왜 저거를 실어야죠. 돈을 얼마 썼다 얼마 썼다 이런 기록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황윤석은 국밥 한 그릇 사 먹었는데 얼마다 이걸 전부 적습니다. 그래서 이 책으로 인해서 그 당시의 물가와 뭐 이런 것이 다 나옵니다. 하숙비는 얼마고 뭐. 그런데 어쨌건 황윤석이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전라도 고창인데 거기서 서울 한번 왕복을 하려면 26냥이 들어갔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가는데 7일정, 내려오는데 7일정, 14일간 걸어야 됩니다. 그러고서 이제 14일 정도 서울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인데 체제비 해가면서 이것이 26냥이 들어가는데 그때 당시에 논 한마지기 값이 20냥. 지금 논 한마지기 팔면 세계 일주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형제가 많고 과거를 먼 지역에서 여러 차례 보내면 집이 망합니다. 그래서 문관 공부하다가 돈 없어가지고 다시 40 넘어서 칼 들고 무예 연습해서 무관으로는 금방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무관된 사람들이 많아요. 문관으로 계속 하려니까 그 돈을 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자, 이거는 유인물을 좀 보세요. 이게 읍취원 박은의 그 유명한 수영디의 정자라는 시거든요. 5수예요. 이게 그 영보정 시에서는 완전한 전범이 돼가지고 이게 그냥 많은 게 아니라 후세의 사람들은 전부
이 시와 자기 시를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운자를 따가지고 시를 짓게 되거든요. 자, 근데 이 한시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모르는 분을 위해서 이거 PPT를 다시 좀 만들었어요. 그 유인물에는 없을 겁니다. 한시는 저기 오원절구, 오원율시, 칠원절구, 칠원율시, 칠원배율 등 여러 가지 그 정형시가 많은데, 이게 이 영보정시 이제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아분과 차운을 알아야 됩니다. 아분은 그 시행 끝에 운을 규칙적으로 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 시처럼, 요즘 자유시처럼 무조건 짓는 게 아니라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멋있게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어디는 아로 끝내자, 어디는 어로 끝내자, 이렇게 이제 맞춰주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그 다음에 차운은 먼저 진 선인들의 그 시위에서 운자를 그대로 따서 시를 짓는 것을 말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모방이 아니라 문학적 교류와 기량을 뽐내는 중요한 행위로 이것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차우, 이것이 지금과 굉장히 중요한 이유예요. 그 차우의 이유는 뭐냐? 보통 옛날 얘기 들으면 시를 짓는데 운자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정해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그것은 어떤 시험과 같은 거지만, 선배 문인이나 존경하는 시인의 작품에 차분하는 것은 단순히 모방이 아니라 그 선인의 문학적 성취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는 행위예요. 그러다 보면 선배의 시를 다시 읽고 그 시에 담긴 정신을 되새기며 자신만의 새로운 의미를 덧붙이며 선인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인용하는 그 오마주의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우는 그 문학적인 교유와 소통의 수단이 되고, 또 차우는 시인들 사이에 대화의 수단이 됩니다. 선배, 동료, 친구, 시인에 대해서 화답을 하고, 또 같은 운자를 사용함으로써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공유하고 문학적 유대를 다지며 유지하는 지식인들의 수단이었어요. 이게 이러한 시의 그 차운이 이 영보정시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이제 다음에 그거는 이제 배드릴게요. 우선 그 한시는 운율이 엄격하죠. 이 운자에 맞춰서 지려니까 머리에 쥐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사람은 아예 시를 짓지를 않죠. 지금은 쓰면 시입니다. 그러나 이 운자를 맞추고 격식을 맞추려면 진작 머리에 쥐가 나거든요. 그 칠원율시의 아분 규칙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시가 다 있지만, 자, 이게 박은의 이제 그 사수째 시인데, 이 해자가 여기에 이렇게 봐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이제 전부가 1구, 2구 이렇게 하면 8, 9가 되는데, 요 두 구를 합해서 수련이라고 그래요. 다음에 3구, 4구는 함년, 턱. 그리고서 5구, 6구는 경년, 목입니다. 그리고서 7구, 8구는 미련, 꼬리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승전결, 이거를 표시하는 건데, 운자는 꼭 1구의 끝자, 그리고서는 이제 2구의 끝자, 4구의 끝자, 6구의 끝자, 8구의 끝자를 운자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쓸 수도 있고, 두 개만 취해서 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두 개만 맞출래도 무지하게 어려워요, 표현이. 자, 이것은 이게 박은이 처음에 영우정자 시를 진 거예요. 그래서 이 끝자가 전부 운자를 붙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617년도에 오숙이라는 분이 영보정 시를 여기에 와서 집니다. 근데
이 운자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5수를 전부 다 여기서 차운을 해서 씁니다. 대단한 실력이에요, 이게. 그냥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영보정이 어쩌고 저쩌고 좋다고 쓰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영보정도 좋은 거를 표현하지만 이 박은의 시를 꿰뚫고 교감이 되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이경의라는 분도 이 한 2개만 해도 그냥 차운을 했다 싶은데 이걸 전부 다 합니다. 차운을. 자, 이거 뭐 다 짚자면 끝이 없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특징. 자, 뭐 하여튼 이것은 그러한 운을 갖지 않고 업치원을 존숭하는 시에, 이춘영의 시에 업치원의 영우정자 식구는 방금 쓴 것 같다. 영보정의 아름다운 명성이 한층 드높이고 있다. 이 영보정을 업치원을 칭찬하는 거죠. 여기에 이의무도 이안누리도 이의무의 영보정기는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업치원에 견줄 만한 시는 후인들에게 다시 없다. 송상기, 취용이 훌륭한 걸구를 남겨. 이 취용이 업치원입니다. 또 홍세태도 취용도 이곳에서 옛날을 배회했겠지. 취용을 꼭 산입을 합니다. 그 박윤원, 세상에 유람하는 사람은 많지만 문장에는 취용만이 독특하다. 이현경, 업치원이 이곳의 깊은 뜻을 용납하지 않았다면 시인은 한 말을 멈추고 글솜씨도 메말할 것이다. 자, 영보정의 풍류를 간단히 짚겠어요. 이게 옛날 사람들 유배 가면 풍류를 즐겼던 사람도 있죠. 이것은 이제 해유시화첩이라는 것을 1843년도에 만들었는데 이게 1843년도 4월의 그 현상입니다. 여기 영보정이 있는 데를 호서기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멋지게 이제 글씨를 써놓고 이 책자를 만들어요. 그리고서 이것은 이제 영보정, 이 하백원은 그림을 그리고 글도 쓰는 선비거든요. 이게 영보정이고 이쪽은 이제 황학루 이제 그림입니다. 이게 어떻게 대칭 상태인데 그래요. 어쨌건 이 귀남 하백원이 여기 부여 석성에서 현감을 했는데 아전들한테 무슨 뭐 시비가 붙어가지고 귀양을 오게 되는데 이 보령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보령에 와서 이 광원 이우명, 거해 이우정, 병천 이병중, 치죽 조순영, 국은 심사숙이라는 이 선비들과 같이 여기서 여행을 배를 가지고 떠나는데 송도에 가서 그 경관을 그리고 시한수석을 남기고요. 그리고서 이제 오천 영보정 앞에 가서 이제 영보정 시를 짓니다. 짓는데 이게 다 누구야? 요것은 병천이 쓴 거고 요것은 귀남 하백원이 썼네요. 이렇게 한시를 썼고 이것이 이제 번역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딱 이 봉자, 풍자, 봉자, 풍자 이것은 박은의 시에 나오는 딴 운자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게 봉자, 풍자 이 운자를 붙입니다. 이게 박은혜에 대한 존경이고 잊지 않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광원 이유명 셋이 똑같아요. 아주 이게 이 운자를 썼죠. 둘을. 근데 아까 저기 두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운자를 다 썼으니까. 여기는 둘만 써도 어려운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400년이 되니까 언제가 되냐면 1890년에 900년이 됩니다. 이때 1897년도에 이 보령 군에 박재경 군수가 부임을 합니다. 이 사람이 시를 엄청 많이 졌거든요. 이 보령의 군수로 3년간 근무하면서 180수를 지었어요. 보령에 대한 시를. 근데
이분이 오자마자 영보정에 가서 시를 집니다. 근데 여기서도 자고로 유명한 것은 날개와 같다는 구절이니 박공 이외에 따로 이름난 사람 없네. 진짜 400년 후에 또 이 박재경 시인도 박은을 이렇게 추모합니다. 근데 그 한산사 시가 있는데 이래요. 옛절 종소리는 이제 다시 들려오지 않고 예터가 어디 있는지 청하여 물어보니 마을 사람은 서쪽 바다 멀리 구름 너머를 가리킨다. 이미 1895년도에 충청수영이 폐쇄되면서 이 한산사라는 절은 이미 없어졌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 겸 말씀을 드리면 끝날 것 같습니다. 영보정 앞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각필정이 있었다. 이것은 제가 한 말인데, 이 각필정이라는 말은 이백이 황학로 시를 쓰려고 황학로에 갔는데 이미 최호라는 시인이 황학로를 지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잘 지은 시인지 거기에 탐복하고 붓을 놨대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후세에 세운 정자를 각필정이라고 이제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영보정을 찾아오는 문인들은 늘 마음속에 각필정이 존재하였다. 약간 창피하고 필력이 적으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뭐 단정한 것이지만 아무튼 최평렬이라는 분도 박은시 이후에 시가 없다며 자기는 시를 짓지 않고 기문을 짓고 끝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이 없다 하더라도 이 송시열 같은 대단한 사람도 여기 와서 시는 짓지 않고 영보정 기문만 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한원진과 이관 일행이 영보정도 관람하고 한산사에서 호랑 논쟁 토론을 벌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대단한 두 사람이 영보정 시 안 졌어요. 왜 안 졌을까요? 이 당대에 그 기라상 같은 사람이 괜히 지어놓고서 박은과 또 비교가 되면 골치가 아픈 거죠. 이게 안느니만 못하다, 그런 심사가 다분히 있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에 맺은 말은 영보정은 1468년 강순의 개인 원정으로 창건이 되었다. 그리고 박은의 영우정자는 영보정 재영시의 전범으로 전승이 되었다. 영보정 시단은 박은의 시경을 추동력으로 400년간 유지되었다. 영보정은 중국 소주의 고소성과 한산사를 무대로 꾸민 말하자면 세트장이었다. 그리고 현재 영보정 재영 시인은 제가 이제 수집한 게 230인이거든요. 그래도 뭐 이제 며칠 후면 이제 새로 입수된 거 번역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 이제 400수 정도가 여러분들한테 선될 것 같아요. 자,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